오늘 그 메디스케이프에 오늘 딱 보니까 유럽에서 네덜란드 다리 자른율이 굉장히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저 얘기를 했어요. 우리 논문을 보아라 하면은 삼성의료원 아산병원에서는 당뇨 환자 고말수적의 60% 이상을 빌리오니 암피테이션 하는데 우리는 한 명도 안 했다는 결과가 있지 않느냐. 당뇨병은 정상과 어떤 점이 잘못됐습니까? 과학적으로 보죠. 첫째, 정상인보다도 같은 포도당 농도에서 인슐린 분비가 떨어져 있다는 것은 확실히 과학적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인슐린 데피션시입니다. 췌장에서 인슐린이 적게 나오는 병이죠. 둘째, 같은 농도의 인슐린 농도에서 같은 농도의 포도당의 존재하에서 세포에서 당뇨병 환자의 세포에서는 인슐린을 업테이크하는 것이 인슐린 작용이 떨어져 있다는 것도 발견되고 있습니다. 당뇨병에 발견된 비정상적인 포도당에 관계된 비정상 이런 두 가지가 확실합니다. 베타세포에서 인슐린이 적게 나오는 것도 확실하고 또 타겟셀인 인슐린 작용력도 떨어져 있다는 거 확실합니다. 이 두 가지 때문에 우리가 비정상이 된 거죠. 그럼 만약에 이 두 가지 다 정상으로 돌리면은 당뇨병 없어지는 겁니다. 정상 돌리고 그 기간이 많이 오래된다면은 그걸 완치할 수 있죠. 비타셀 리스폰시빌리티와 인슐린 센시티비티는 이런 관계가 있고 이 두 가지 곱한값 프로덕트는 우리를 이거다가 디스포전 인덱스라고 그러는데 인덱스는 한 사람에서 항상 일정이 유지되는 거죠. 그러면은 당뇨병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인슐린 시크레션과 인슐린 작용력의 관계를 볼 적에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비타세포의 펑션이 떨어지는 것이 당뇨병의 악화에 가장 근사하게 영향을 미치는 거죠. 자, 이게 노멀 그룹 톨런스 그룹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운동 안 하게 되면 인슐린 액션이 떨어지니까 인슐린 베타셀 많이 나와서 그걸 컴펜세이션 할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진정한 원인은 인슐린 저항성이 아니라 인슐린의 베타세포의 기능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렇게 무리는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많습니다. 당뇨병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당뇨 상태는요, 다른 거 합병증 오기 전에 보면 딱 한 가지만 차이 있어요. 판크레아스에서 아일렛의 모양이 다릅니다. 정상인 경우에는 이렇게 잘 외관화된 세포에서 알파셀, 베타셀, 감마셀, P셀들이 잘 모여 있는데 당뇨병 환자들은 이것이 디어레인지 다 파괴돼가지고 요거 하나만 차이점이 있지 다른 차이는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패소그노믹한 파인딩이죠. 베타세포. 다른 건 아무 똑같으니까요. 그래서 베타세포는 인슐린 부족해서 생기는 게 당뇨병이라고 얘기해도 무리가 아니고 그것이 올바른 얘기입니다. 그러면 베타세포에서 인슐린이 얼마나 부족될까요? 이거 벌써 1982년도에 서구에서 한 연구 결과 보면요. IBGTT 할 적에 인슐린 나온 플라즈마 이뮤노 리액티브 인슐린 양이 이 정도까지 올라가는데 같은 포도당 IBGT 했을 때 85% 떨어졌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초기부터. 당뇨병은 확실히 알고 있는 것은 베타세포의 기능이 떨어졌다는 것은 과학적으로 확실한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베타세포에서 인슐린이 적게 나는 게 당뇨병이니까 베타세포가 회복하게 된다면 당뇨병이 없어지는 건데 그럼 베타세포의 회복에 관계된 건 어떤 것일까요? IBGTT 하는데 바로 전에 혈당치 그러니까 공복 혈당치라고 볼 수 있는 가정 혈당 패스팅 플라즈마 글루코즈 레벨이 79에서 89일 적에는요 같은 양의 이거 글루코즈 챌린저도 굉장히 많은 인슐린 리스폰스 보입니다. 8배 나옵니다. 90에서 99, 요 정도 나옵니다. 100에서 114 되면은 이제 떨어지죠. 노란 게 떨어지고 114 이상, 115 되면은 오히려 감소합니다. 이걸 다시 생각하면 뭐냐 하면은 베타 세포는 바로 전에 혈당치에 따라서 인슐린 만들어 내는 것을 결정하는 그런 기관이다. 그 만약에 공복 혈당치를 정상으로 만들어 준다면은 회복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 베타 세포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패스팅을 정상화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글루코탁시시티라고 그럽니다. 넓으면 포도당 독성에 의해서 그런 현상 불안 독성을 할 수 있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때까지 인류가 갖고 있던 당뇨병 치료 방법은요 크게 잘못되어 있는데 혈당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설포닌 유리아를 썼어요. 설포닌 유리아는 베타세포를 자극해서 인슐린 많이 나오게 하는 거죠. 그랬더니 1년에 4%씩 베타세포가 기능이 떨어집니다.
오버히트나 노멀레이거나 설포닌이나 메스포르민 같은 거 보면은.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베타세포 기능이 떨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인슐린이 적게 나오니까 혈당値는 점점 더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 육계피트에서 보면은 치료하면 치료할수록 요 밑으로 떨어져 합병증이 안 오는 게 혈당치인데 혈당이 더 올라가니까 이런 베타세포나 설포닌이나 메포름이나 그 인슐린도 컨벤셔널 인슐린 하루에 한 번. 인슐린은요 혈당 떨어뜨리지만 인슐린은 호르몬이라서 패턴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냥 농도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란투스 먹으면 더 나빠지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또 한 가지 인슐린 저항성은 2015년도 금년도에 나온 미국 당뇨학회 학술지에 보면요. 인슐린 저항성은 원인이 아니라 컨시퀀스다. 저 원인이 아닙니다. 고혈당에 의해서 우리 세포가 고혈당을 해서 포도당 독성에 의해서 자기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인슐린 작용력을 세포막에서 반항하는 거죠. 못하게 하는 거죠. 근데 인슐린 저항성이 어떻고 떠드는 사람들 보면은 정말 그 당뇨병의 원인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러지 진짜 아는 사람 그렇게 얘기 안 하거든요. 인슐린 저항성은 피지올과 디펜스 메커니즘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당뇨병 원인은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 게 아니죠. 아까 말했던 베타세포가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인슐린 저항성은 뭐에 영향을 받을까요? 이것은 포스트프란디얼 2아워, 보통 밥 먹었을 때 2시간의 혈당치에 봐서 보니까요. 자연 로가리즘이었지만은 그것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이게 감사하죠. 이건 뭐냐면 인슐린 시크리션을 단위 인슐린 레지스턴스로 나눠준 거예요. 이것이 디스포전 인덱스입니다. 그것이 혈당이 높을수록 디스포전 인덱스가 떨어지고 혈당이 떨어지면 올라간다는 거죠. 그럼 많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아까 패스팅 플라즈마 글루코즈 레벨에 따라서 인슐린 나오는 양을 우리가 결정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인슐린 저항성도 씻고 2시간 혈당치, 물론 이제 그 패스팅까지 의해서 우리 세포는 거기에 맞춰서 인슐린 저항성 만들어냈고 회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양쪽 다 인슐린 저항성과 인슐린 시크리션을 모두 다 우리 손에 놓고 우리가 마음대로 만들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것이 2007년도에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슨에 나온 것입니다. 먹는 약을 치료해서 너무 실패하니까 인슐린을 애드션 했습니다. 40 스타디인데요. 인슐린 트리트먼트 인 타입 2 다이베테스. 1년 후에 이 환자들이 1년 후에 혈당치가 어떻게 되나 봤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바이페이식 오전 오후로 인슐린 주사 맞는 사람은 1년 후에 17%만이 당할 혈수가 6.5% 이내로 떨어졌습니다. 성공률이 17%죠. 프란디알 하루에 3번씩 인슐린 주는 경우에 레프트 액션 인슐린 주는 거에 24%만 성공했고 란투스 같이 베이젤을 주는 경우에는 8%밖에는 6.5%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니까 92%는 실패했다는 얘기죠. 실제로 그 미국에 나온 결과를 보면요. 이게 당할 혈세입니다. ADA 타겟이 7% 이내고 AC 아메리칸 클리니컬 인더코린 타겟이 6.5%인데 8% 이상 되는 것이 37.2%, 9%가 20.2%, 10%가 12.4%가 미국같이 잘 사는 나라도 실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7.2% 이상 되는 건 64.2%의 미국 환자들이 치료하지만은 거의 다 합병증 올 정도로 높이 유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소화돼서 포장 들어가지고 인슐린 작용해서 힘과 살이 막습니다. 되게 우리가 보통 2,000칼로리 먹어요. 그럼 다 들어가가지고 2,000칼로리 우리가 사용하죠. 만약에 판크레스 망가져 인슐린 동화정이 적게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포장치가 올라가 일로 못 들어가니까 힘 빠지고 살 빠지니까 그렇게 되죠. 나중에 살까지 빠지죠. 힘 계속으니까. 그래서 살이 빠지니까 합병증이 오는 거죠. 이게 말뉴트리션 때문에 다 파괴되는 거거든요. 음식을 2,000칼로리 먹었지만 정상 2,000칼로리 다 사용하지만 당뇨병은 동화정 안 되니까 얼마 당하면 200, 250칼로리니까 포당 1g이 4칼로리니까 250 사면 1,000칼로리가 소변으로 밖으로 빠져나갔죠. 그러니까 몸에 1,000칼로리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러면 1,000칼로리 갖고 살려면 자기 몸을 녹여가지고 포장을 만드니까 살이 녹아내가지고 파괴돼가지고 합병증 오거든요. 자, 그럼 우리 새로운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건 뭡니까? 췌장에 인슐린이 적게 나오니까 인공 췌장기로 인슐린펌프를 사가지고 기초를 주고 그 다음에 식사 때마다 만들어서 주면 되는 거죠. 인공 장기죠. 1979년도에 로리틴이라는 사람이 네덜란드 사람이
MPH 인슐린에다가 아이소토프를 택용해가지고 이 피하에 주사를 했어요. 주사하고 감마 카운터로 이 피부에 남아있는 인슐린량을 재봤습니다. 재봤더니요, 같은 사람한테 같은 사이트에 같은 인슐린 주사기 갖고 같은 양을 줬는데 그것이 보면은요, 이 정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 똑같은 장소인데 천천히 흡수되고 어떻게 이제 빨리 흡수됩니다. 평균치가 이거죠. 그러니까 인슐린 주사 맞을 때마다 같은 장소에 같은 사람한테 같은 양을 맞아도 우리 블라드로 들어가는 인슐린 양은 굉장히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차이냐면 플러스 마이너스 50% 차이가 있어서 20리터 평균이죠. 하나도 안 들어갈 수보다 너무 많이 들어갈 수 있어서 이게 그 혈당치가 같은 음식을 먹고 같은 인슐린 주사기로 같은 사람한테 같은 양을 해도 혈당치가 굉장히 차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사기로 맞는다는 것은 아주 그 포도당에 아니 이제 인슐린의 피부로부터 블라드로 들어가는 것이 너무 더 차이가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혈당고 고혈당고 그런 거죠, 란트 같은 거는. 그런데 실제로는 이 사람들을 보면은 만약에 그래서 새로운 방법을 고안했어요. 컨티뉴어스 서브큐테니어스 인슐린 인퓨전. 인슐린 펌프의 학문적 내용을 적었습니다. 지속적 피하 인슐린 주입법입니다. 기초 인슐린은 계속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면 피하 ECF에서 캐필라리와의 인슐린과의 관계가 항상 일정히 유지되기 때문에 인슐린량이 제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효과가 3% 이내밖에 차이가 안 나는 거죠. 그러니까 혈당 조절도 잘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인슐린 펜이나 인슐린 시린지는 똑같은 장소에 똑같은 사람이 해도 플러스 마이너스 50% 차이가 나서 고혈당, 저혈당이 올 것이고 인슐린 펌프는 3% 이내이기 때문에 니어노멀제이션이 가능한 거예요. 혈당제가 가능한 걸 아셔야 됩니다. 바로 이것이 인슐린 펌프 쓰는 진정한 이유입니다. 그냥 인슐린 주사기 맞기 싫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피부에서 인슐린 들어가는 것이 다르단 말이에요. 좀 더 스테이블하게 들어간다는 거 아셔야 돼요. 자, 그러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저혈당 오는 것도 훨씬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프리펌프 할 적에 저혈당 효과가 저혈당이 이렇게 많았어요. 이거 떨어졌죠. 모든 학자들 다 얘기합니다. 펌프하면 저혈당률이 훨씬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혈당치도 보면은 똑같은 사람입니다. CSI 하다가 인슐린 펌프 MDI 해가지고 하루 종일 식전 식후 7번 혈당을 보면은 인슐린 펌프가 훨씬 더 혈당치가 잘 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슐린 공급이 더 정상이 되는 거니까요. 근데 2014년 옥토버에 란셋에 타입 2에 대해서 MDI, 멀티플 데일리 인젝션 한 것과 인슐린 펌프에 대한 효과에 대해서 발표가 했습니다. 오티마이 스타디라고 합니다. 이 결과를 보면요. 타입 2에서 뭐냐면 펌프 트리트 빨간 겁니다. MDI는 파란 거고요. 멀티플 데일리 인젝션입니다. 150명씩 얼마 동안 했냐면 27주니까 살이 6개월 동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조금은 당화혈수가 똑같았는데 펌프 트리트먼트 했더니 펌프 트리트먼트 하는 사람은 훨씬 더 당화혈수가 떨어졌고 MDI 인슐린 주사 맞는 사람은 멀티플 데일리 인젝션이 올라갔습니다. 근데 더 놀랍게도 인슐린 들어가는 양을 보면요. 또 토탈 데일리 인슐린 도즈를 보면요. 이 MDI는 증가했어요. 증가하고 혈당이 더 높았고요. 인슐린 펌프 치료에는 인슐린이 적게 들어가는데 불구하고 혈당이 더 떨어졌어요. 뭘 말합니까? 인슐린 펌프 치료와 MDI는 인슐린 저항성을 만들어주고 있고 인슐린 펌프는 인슐린 저항성을 없애주는 겁니다. 이것은 뭐냐면 브리티시 메디컬 저널에 금년도에 나온 겁니다. 금년도에 나온 건데 18,000명, 168명의 타입1 환자에 있어서 MDI 방법과 인슐린 펌프 치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카디오바스쿨 모탈리티를 봤어요. 이거는 스웨덴의 국책 과제였습니다. 내셔널 스타디입니다. 이겁니다. 서바이벌 이겁니다. 서바이벌 레이트인데 보면 페이털 노브피터 코너 하트 디지로 사망자가요. 멀티플 데일리 인젝션 훨씬 많았어요. 훨씬 많이 사고요. 카디오바스쿨 디지도 훨씬 더 적게 오고요. 오래 살았으니까 파란 것이 인슐린 펌프가 이게 18,000명이 되는 얘기인데 페이털 노브피터도 훨씬 더 많이 죽죠. MDI 하면은. 그리고 인슐린 펌프가 훨씬 적게 살고요. 토탈 모탈리티도 훨씬 더 오래 삽니다. 왜냐하면 합병증이 카디오바스쿨 컴플리케이션이 훨씬 적으니까 인슐린 펌프가. 합병이 적다는 거 아셨죠? 이건 유명한 연구입니다. 1993년도에
DCCT 연구가 있습니다. 한쪽은 그 컨벤션 인세라피를 했고 한쪽은 인텐시브 인세라피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이쪽에 반은 인시펌프인데 당화혈사수가 7%가 9년 6개월 동안 이쪽은 9% 계속 유지해서 같은 앉아있는데 치료방 바꿨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냐면요. 9년 6개월 보니까 레티노퍼시가 76% 줄어들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장기간 안 만들는 인시펌프 빨리 치료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마이크로알부민이 훨씬 적어졌죠. 치료 방법을 바꾼 거에 의해서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실제로 레티노퍼시 마이크로알부민하고 뉴로페시몬 60%의 감소가 보였습니다. 10년 후에는.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메모리 이펙트가 있습니다. 고혈당 하이퍼글라이세믹 메모리 있어요. 이건 뭐냐면 고혈당 높은 것이 20년 후에 합병증 온다는 거죠. 혈당도 높았는데 인슐린 펌프 전부 바꿨어도 10년 동안 이게 DCT 10년에서 10년 동안 15년 동안 봤더니 혈당이 똑같아졌는데요. 이 경우에 보면은요. 처음에 이렇게 혈당 높았는데 EDIC 시작할 때 같았잖아요. 그런데 이 같은 동안에 요거 7년 동안 보면은 혈당층 두 그룹이 똑같은데 불구하고 한쪽 그룹은 망막증이 계속 증가하고 한쪽 그룹은 좀 적게 왔어요. 혈당 똑같은데 불구하고 이 기간 동안. 근데 이 빨간 것은 그 전에 높았던 사람들이에요. 이 그룹은 그 전에 정상이었던 사람이죠. 그래서 고혈당 메모리 이펙트가 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치료 잘해야지 나중에 좋아지는 거죠. 결국 인텐시브 인세라피는 딜레이 된다면 the momentum of complication is more difficult to slow. 초기부터 치료 잘해야 되는 거죠. momentum for complication을 갖고 있게 돼요. 그러니까 초기부터 혈당 치료 잘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아셔야 되는데 혈당치를 나중에 혈당 정상한다고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잘해야 되는 거죠. 모멘텀을 갖고 있습니다. 그 하이퍼글라이세믹 메모리를 갖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2012년도에 ADA 미팅에서도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췌장기능이 떨어지고 당화혈수 올라가지만은 우리는 췌장 기능을 회복시키고 당화혈수 7% 유지된다는 걸 발표해서 옛날 치료과는 완전 다른 치료다 이건. 환자 4년 치료라는 걸 알려줬고 이것이 이제 EASD 작년도에 오스트레일리아 비엔나에서 우리가 발표한 건데 거기 보면은 혈당치는 떨어지고 당화수 떨어지고 그 C펩타이드 췌장 기능 회복하고 그 디스포전 인덱스도 증가하고요. 이 디스포전 인덱스 증가하니까 인슐린 들어가는 양이 70단위였다가 뭐 이거 한 45단위 줄어들었죠. 아까 맨 처음 인슐린 시크리션과 인슐린 센시티비티 이 그림 그려보면은 빨간 것이 처음 시작할 때 또 틉니다. 그러나 이 1년 후에 보면은요, 이것들이 다 이 방향으로 올라갔어요. 요것이 올라가고, 요것이 올라가고. 그래서 그 커브를 그려보면 이 빨간 그림이 있다가 이쪽으로 바뀐 거죠. 그러니까 어버드 레프트니까 어떻게 됩니까? 췌장 기능도 회복하고 인슐린 센시티비티도 좋아진 거죠. 이것을 큐어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중에 큐어된 사람이 많이 있죠. 실제로 이렇게 된 것이죠. 큐어가 이쪽 방향으로 올라가면 큐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큐어를 시킬 수 있다는 걸 알고 많은 환자들이 큐어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기에 들어간다면 여기가 안에서 움직이니까 이쪽 바깥 떨어지지 않죠. 일단 우리가 회복시켜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외부 조건에 따라서 인슐린 저항성 오더라도 췌장 회복하니까 다시 회복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것은 NGJM에 2010년에 나온 건데 타입 2에서 그라미 메저먼트에 대해서 보면 near normal glycemic target range 6 to 65%. If implanted safely could be considered for otherwise healthy patients with recently diagnosed type 2 diabetes. These pumps are increasing used in patients with type 2 diabetes. 전 세계에서 이 펌을 쓰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많이 쓰고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2011년 보면은 importantly, 이거 position statement입니다. 아메리카 ADA에. Importantly, islet dysfunction is not necessarily irreversible. Enhancing insulin action relieves beta cell secretory burden and any intervention that improves glycemia ameliorate beta cell. 얼마나 긍정적 얘기입니까? 우리가 환자를 구할 수 있고 완치시킬 수가 있습니다. The earlier, the better control, it make a good result to diabetes. 그러니까 초기부터 잘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이번에 우리가 미국 당뇨병학회와 유럽 당뇨병학회 레미션에 대해서 했습니다. 22명이 난 건데 이렇게 포스터 발표였습니다만은 여기 보면은 레미션이라는 것은 6개월 이상 아무 치료 안 해도 혈당이 정상화되는 것을 레미션 했고 그 환자에 대해서 보면은 당뇨병이 17년 됐는데 레미션까지 한 2년 걸렸고요. 끝난 다음에 2년 동안 계속 하고 있고
이게 혈당 베타 세포 기능이 회복했죠. 요것은 요 두 번째고, 요것은 인슐린 끊고 나서 이쯤에서 결정한 거 보면은 인슐린 인덱스가 증가한 거죠. 그다음에 인슐린도 108에서 제로까지 떨어졌죠. 인슐린 들어가는 양이 줄어듭니다. 5살 됐는데 먹는 약도 입방했더니 5개월 만에 완전히 나버렸죠. 인슐린 떨어지게 되죠. 이렇게 인슐린 펌프 이렇게 달고 다 여기 다른 사람들이 딴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 당뇨병 환자인데 먹약 먹을 적에는 프로 골퍼인데 한 번도 우승 못했는데 인슐린 펌프 하고서 골퍼가 우승했고 이번에 시니어 대회에서 또 우승했더라고요. 시니어 골퍼 대회에서 장타를 못 쳤대요. 반 정도 내면 4시간이니까 2시간 되면 그다음 확 쓰러졌는데 이제 1등을 하고 그런 사람 많이 있습니다. 이 환자는 미국 환자인데 인슐린 펌프 달고 20살 먹었는데 미국 오하이주에 민정으로서 1등으로 당선됐고 이 환자도 39살 때 애기 배에 가지고 마음새 애기 나가 10년 지났는데 왜 의사들이요 여자들이 당뇨병은 애기 못 배게 해요. 인슐린 펌프 달면 다 뵐 수 있는데 그걸 안 알려 주더라고요. 다 알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얘가 10살 돼가 우리한테 온 거죠. 얘가 1999년도에 미국 17살 때 당뇨병에 인슐린 펌프 달고 이거 미스 USA 진이 됐고 결혼했고 애기 뵙고 애기 나가지고 박사학위 받고 애기 낳고 이렇게 인생이 바뀌는 건데 그다음에 당뇨병이 날까요? 낫습니다. 벌써 DMRR에 우리가 논문이 발표돼 있죠. 30%의 당뇨 환자가 1년 후에 인슐린 펌프 떼고 완전히 낫다는 걸 이미 발표돼 있고요. 세계적으로 당뇨병 날 수 있다는 거. 자, 이게 뉴욕에서는 아니 그 충주시에서는요 당뇨 특화대실을 만들어 가지고 절 중심으로 이슈를 하고 있으니까 했습니다. 세계 당뇨 센터를 우리가 건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5층에 세계 당뇨병 리조트 호텔을 우리가 만들 겁니다. 미국, 프랑스, 독일, 미국 사람들 많이 오거든요. 독일 사람도 아니 중국 사람들 많이 오거든요. 많이도 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